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이.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거 어때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태풍과 미선의 첫 키스가 나왔고 바로 그 순간 이후에 11화 예고편에서 미선이 던진 한마디. 이게 바로 오미선이라는 캐릭터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목격한 3가지 핵심 장면들을 짚어보고 11화 예고편을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특히 미선의 그 대사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 그리고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제 생각을 모두 공유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90화에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3가지 핵심 장면부터 되짚어볼게요. 첫 번째, 고마진과 미선의 관계 변화. 90화에서 가장 뭉클했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고마진 과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선이 그를 구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진은 사사건건 미선을 미스오라고 부르며 상사맨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의 이러한 태도는 태풍 상사의 텐션을 불러일으키고 팀워크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죠. 저도 이러한 고마진 과장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구치소에 갇혔을 때는 오히려 쌤통이다 생각할 정도로 얄미운 인물이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한 건 바로 그가 무시했던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 고군분투하며 고마진을 구해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켜본 고마진이 드디어 미선을 인정하는 순간 사수가라고 적힌 쪽지를 보는 미선의 표정을 보셨나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90년대 직장 문화에서 사수라는 존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체계적인 신입교육 시스템이 없던 시절 사수는 그냥 선배가 아니라 직장 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보호자였거든요. 고마진이 미선을 상사맨으로 인정했다는 건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넘어서 너는 이제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는 인정인 거예요. 자신이 꿈꾸던 상사맨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미선에게는 이런 인정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미선의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태풍과 미선의 첫 키스와 90년대 연애의 설렘. 아니, 난 기록보다 추억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심장이 콩닥콩닥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커플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지 아세요? 바로 미숙함 때문입니다. 요즘 드라마들 보면 연애 장면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완벽하게 계산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태풍과 미선의 연애는 정반대예요. 서툴고 어색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토라지고 그러다가도 금방 풀리고. 태풍의 직진을 보세요.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던 그 솔직함이 연애 고수의 멘트가 아니라 진짜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서툰 고백이었잖아요. 그리고 미선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면서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다가도 태풍이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금방 또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들이요. 특히 김민아 배우의 연기가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정 하나하나에서 눈빛에서 감정의 떨림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좋아하는데 티내고 싶지 않아서 애쓰는 그 미묘한 감정선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적절하게 표현해내더라고요. 90화 내내 두 사람이 주고받는 그 알콩달콩한 순간들, 사소한 것에 삐지고 또 풀리는 그 과정들이 왜 이렇게 설레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싶었던 그 시절, 연애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던 시절, 공중전화로 전화 한 통 하려고 동전 챙기고 삐삐 메시지 한 줄에 온종일 설레던 그 시대의 연애 말이에요. 세 번째, 표바코와 태풍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90화에서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복선이 있었죠. 바로 표바코와 태풍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암시입니다. 표바코가 차선택 차장을 위협하는 그 장면에서 이게 단순히 사업상 경쟁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11화부터는 이 비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태풍 아버지의 죽음과 표바코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차선택 차장이 어느 시점에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라마가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1화 예고편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데? 아니, 국가 사업이요. 완전한. 예고편의 첫 장면에서 태풍이 배송 중 대리와 함께 어딘가로 향하면서 하는 말, 여러분 이 대사가 왜 의미심장한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태풍 상사가 해온 사업들을 생각해보세요. 안전화 수출, 그 다음 태국으로 가서 오토바이 헬멧 사업, 모두 민간 거래였죠. 물론 성공했지만 항상 불안정했어요. 언제 거래처가 마음을 바꿀지, 언제 계약이 파기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 사업은 다릅니다. 일단 입찰에서 낙찰만 받으면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거든요. 특히 시대적 배경인 IMF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예고편에서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태풍 상사가 이제 더 이상 그냥 영세한 무역회사가 아니라 국가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압구정 날라리로 철없던 태풍이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가로 성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그리고 완전 안전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주세요. 태풍은 이제 무모한 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안정성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태풍의 성장이에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구명관 이사를 태풍과 미선이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어둠의 왕이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구명관 이사 기억하시죠?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고참이자 회사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렸을까요? 제 생각엔 IMF로 인한 절망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허무함 속에서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하필 사이비 종교였던 거고요. 예고편에서 구명관 이사가 있으면 나을 것 같다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태풍 상사가 진짜 태풍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마진이 미선을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구명관 이사도 다시 불러들여서 태풍 상사의 완전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11화부터 펼쳐질 스토리의 한 축이 될 겁니다. 저는 구명관 이사가 결국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게 11화에서 바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태풍과 미선이 찾아가서 설득하지만 구명관은 처음에는 거부하죠. 사이비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혹은 태풍 상사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서요. 하지만 태풍이 국가사업 입찰 같은 큰 도전을 하면서 구명관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구명관이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명관 본인에게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미선의 그 대사.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이.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거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정말 미선답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선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해보세요. 동생들을 책임지고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만 해왔던 거죠. 그럼 미선에게 연애라는 감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자신이 그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다는 건 동시에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미선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단하게 살아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애써왔어요. 그게 미선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태풍이 나타나면서 그 단단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태풍의 솔직함,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진심 앞에서 미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게 미선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었던 거예요. 첫 키스를 했을 때 미선도 분명 설레고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미선이 느꼈을 감정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이 감정에 기대다가 나중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약해지면 어떡하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미선의 이런 감정에 기대고 싶지 않아요는 태풍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인 겁니다.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도 마찬가지예요. 미선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태풍은 당황하긴 하겠지만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미선이 아직 확신이 안 서 있구나. 그럼 내가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는 결심이 보이거든요. 태풍은 이미 7화에서 말했잖아요. 나는 늘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게 나예요. 태풍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전화 사업 때도 신체 포기각서를 쓰면서까지 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태풍이거든요. 그런 태풍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거절은 태풍을 더 불타오르게 만들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태풍이 미선의 말대로 일로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은근하고 따뜻하게 미선의 마음을 녹이는 작전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선도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11화, 아니 앞으로 몇 화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겹치면은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에서 태풍이 국가사업에 입찰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필 표현준도 같은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표현준이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시죠?
표현주는 아버지 표바코를 등에 업고 또 한 번 태풍 상사의 앞길을 방해할 것 같습니다. 물론 태풍이 1대1로 표현준과 붙으면 태풍이 압도적으로 이기겠지만 표바코가 뒤에 버티고 있는 표현준과의 대결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요? 이게 바로 11화,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 몇 화 동안 계속될 태풍 상사의 또 다른 도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 입찰 과정에서 아마도 표바코와 태풍 아버지의 비밀도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고편 마지막 부분에 태풍 상사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나옵니다.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태풍 상사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아마도 구명관 이사에게 하는 말일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구명관 이사를 설득하면서 태풍이 진심을 담아 하는 부탁일 겁니다. 처음에 태풍은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풍 상사가 태풍에게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과 관계들이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식구들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는 이 과정이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태풍 상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11화는 정말 많은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태풍과 미선의 관계, 국가사업 입찰, 구명관 이사의 귀환, 그리고 표바코의 비밀까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역시 미선의 선택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미선은 이미 태풍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만 그걸 인정하고 표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태풍 상사는 단순히 IMF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받고 공감하고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태풍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11화 방송은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10분 tvN에서 방송됩니다. 티빙과 넷플릭스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 꼭 함께 보시고 다음 주에 리뷰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노우맨 리뷰였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엔 태풍 상사 같이 달려 TVN.